또는 형광등이나 온도계에 수분이 들어있는데 이게 파손된다든지. 그렇죠. 그리고 또 어떤 바다 어류에 특히 참치 같은 경우에 수분이 많이 이제 축적되어 있는데 그 술안주로서 이런 참치 종류 같은 걸 많이 드신다든지. 게에 뭐 납이 들어가 있고 뭐 그런 거 또 수은이 들어갈 수 있는 거 중금속 오염에 가능한 거죠. 아, 그건 인위적으로 들어간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예. 그건 또 심각한 원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런 그 원인에 의해서 우리가 몸에 축적이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수은 중독이 되면 저렇게 만성 피로, 신경계 질환에 질병이 오는 거군요. 네. 예, 그렇습니다. 초기에는 어떤 만성 피로나 어떤 식욕 부진, 그다음에 어떤 정서 불안, 근육 통과 같은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진행하면 어떤 그런 만성 신경계 질환으로 어떤 운동장애나 난청, 이런 사지마비 같은 그런 신경장애가 나타날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 어린아이들이 좀 주의해야 될 것 같은데. 특히 어린아이 같은 경우에는 어떤 성장에 어떤 영향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장이 지연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아토피라든지 천식과 같은 그런 어떤 면역학적인 질환이 초래가 될 수 있습니다. 예. 그리고 특히 그 산모 같은 경우에 이제 수은이 어떤 노출이 되면 태반을 통과할 수 있습니다. 수은이. 그래서 태아에게 영향을 주어서 조산이나 사산, 어떤 기형을 유발할 수도 있겠습니다. 야, 치명적이네요. 아니, 이렇게 체내에 축적되는 이 수은, 이제 없애야 되거든요? 어떻게 하면 이걸 좀 치료를 할 수 있을까요? 특히 그 우리 음식물 중에 항이 함유된 음식물은 이런 수은과 결합을 해서 우리 체외 밖으로 배출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항이 많이 함유된 그런 그 마늘이라든지 양파 같은 것을 섭취하는 것이 도움이 되겠습니다. 아, 그래 교수님 앞에 지금 교수님 앞에 마늘이 딱 자리하고 있어요. 야, 드라큘라만 싫어하는 게 아니었어요. 예, 수은도 싫어하고. 싫어합니다. 자, 그럼 예. 납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 네. 납은 어떻게 우리 몸에 축적이 될까요? 납은 특히 한약 중에서 환으로 되어 있는 그런 한약에서 납이 좀 함유될 수가 있고요. 네네. 그 다음에 이제 통조림이라든지 특히 이제 어린아이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특히 페인트 광택을 내는 것이 납이 사용됩니다. 아하. 이런 중국산 장난감이나 놀이기구에 어떤 칠해진 이런 페인트가 어떤 문제가 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여기 지금 차트를 보면은요, 납, 주의가 산만해지고, 또 과잉성 행동장애, 그러니까 뭐 쉽게 얘기하면 좀 난폭해진다라고 보면 될 것 같은데요. 맞습니까, 교수님? 예, 그렇습니다. 초기에는 어떤 그런 복통이나 관절통, 그다음에 이제 어떤 변비라든지 또 어떤 그런 그 집중력이 저하되는 그런 증상이 나타날 수 있고요. 네. 이게 이제 심해지면 과잉성 행동 장애라든지 그다음에 어떤 그런 성격 이상, 그다음에 졸도라든지 이런 심각한 증상이 나타날 수도 있겠습니다. 특히 아이들이 정말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게요. 그렇다면 뭐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주의해야 될 사람이 또 있을 것 같은데요. 특히 아이들의 경우에는 납이 뼈에 축적이 됩니다. 그래서 이 축적된 납이 뼈의 성장판을 방해하기 때문에 성장에 어떤 그런 지체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네. 두 번째로서 어떤 그런 그 IQ가 감소가 돼서 여러 가지 어떤 그런 이유 모르게 성적이 저하되거나 어떤 그런 집중력이 결여되고 그래서 이런 과잉 행동 장애가 유발될 수 있습니다. 교수님 앞에 지금 음식들이 쭉 있는데 아까 마늘은 아닐 것 같고 그럼 납을 좀 해독을 시켜주는 음식 혹시 두부인가요, 저거? 예, 맞습니다. 물론 남 역시도 항이 함유되는 그런 마늘이나 양파가 도움이 됩니다만은 두부가 많이 도움이 됩니다. 두부는 칼슘이 사실 뭐 칼슘의 왕이라는 멸치보다도 훨씬 많이 함유가 돼 있고 흡수율도 훨씬 높습니다. 이런 칼슘이 납이랑 또 서로 경쟁적으로 흡수가 되기 때문에 칼슘이 많이 들어있는 이런 두부를 드시면 납 중독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되겠습니다. 아이들한테는 정말 먹이기가 쉬워서 네네. 좋은 음식이 되겠네요. 그렇죠. 자, 그렇다면 이제 알루미늄을 알아봐야 되는데 우리가 쉽게 접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중독도 쉽게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앞에도 두 아이 다 알루미늄 수치가 기준치보다 훨씬 월등하다는데 어떻게 우리 몸에 또 축적이 되나요? 그 알루미늄 주방 기구로 요리를 하거나 그다음에 알루미늄 호일, 그다음에 알루미늄 캔에 들어있는 음료수를 복용하는 경우에 이제 축적이 될 수가 있습니다. 특히 그 알루미늄은 물에 녹지는 않지만 염분에 쉽게 녹습니다. 그래서 염분이 들어있는 그 알루미늄 호일에 염분이 들어있는 음식을 포장했을 때 그 음식을 먹게 되면 자연스럽게 알루미늄에 중독될 수 있는 위험성이 높아지겠습니다. 이 알루미늄 같은 경우에는요, 차트를 보시면은 기억력이 감퇴가 되고 건망증에 치매까지. 그러니까 이게 알루미늄은 뭐 몸에 원래 안 좋긴 하지만 이게 약간 좀 뇌 쪽에 영향을 좀 미치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교수님.
우리 뇌는 네. 원래 세균이라든지 이런 독성 중금속으로부터 이제 예방할 수 있는, 방어할 수 있는 방어벽이 있습니다. 그걸 이제 뇌혈관 장벽이라고 그럽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세균이 감염되더라도 이게 뇌까지는 가기 어렵거든요. 근데 이 알루미늄의 특성은 뇌혈관 장벽을 쉽게 뚫고 지나갑니다. 그래서 어떤 중추신경에 영향을 줘서 네. 이런 기억력 감퇴나 건망증, 치매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렇다면 이제 뭐 알루미늄이 쌓이면 뇌에 안 좋다고 하니까 네. 해독을 알아봐야 되죠. 알아봐야죠. 근데 교수님 앞에 지금 음식이 딱 하나 남았습니다. 고추네요. 예. 사실 그 알루미늄의 해독의 가장 중요한 어떤 그런 요인이 비타민 C입니다. 비타민 C가 알루미늄을 포획해서 우리 몸 밖으로 배출시키는데 이 풋고추는 이 풋고추 5개가 사과 20개 정도의 비타민 C를 함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풋고추를 이렇게 주기적으로 이렇게 섭취를 하면 알루미늄을 해독하는 데 도움이 되겠습니다. 예. 사실 이 체내에 들어온 중금속 이미 들어온 거니까 빨리 배출을 하고 치료를 받는 것이 제일 좋긴 하겠지만 그것보다도 더 좋은 거는 우리 체내에 이 중금속들이 못 들어오게 좀 생활에서 저희가 좀 조심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어떻게 좀 완전 차단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긴 하겠지만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은 있겠죠? 예. 가장 중요한 것이 이제 편식을 하는 고루고루 음식을 섭취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루고루 음식을 섭취하게 되면 우리 몸의 어떤 그런 미네랄의 균형이 딱 맞기 때문에 중금속이 흡수가 잘 안 되고 흡수된 중금속도 잘 배출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인스턴트 식품에는 여러 가지 어떤 그런 중금속이 함유된 그런 첨가제가 들어가는데 이런 첨가제를 들어간 인스턴트 식품을 자주 복용하게 되면 중금속 중독의 어떤 원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비염이 있거나 천식이나 아토피가 있는 경우에는 중금속이나 농약에 오염되지 않는 그런 유기농 채소나 과일을 섭취하는 것이 도움이 되겠습니다. 네. 중금속 중독 얼마나 무서운지 아셨죠? 네. 하지만 단맛이 나는 걸 좀 줄이고 깨끗한 먹거리 오늘 소개해준 고추, 두부, 마늘 그리고 골고루 편식을 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는 말씀 들으셨죠? 실천해봐야겠습니다. 자, 오늘 도움 말씀을 주신 오상용 소장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저희 살림의 여왕에서는요, 살림에 지혜가 있으신 분, 아이디어가 있으신 분의 참여, 많은 참여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자신의 한방 치즈를 알고 싶거나 아니면 주부 우울증, 갱년기 증후군에 내가 조금 노출이 되어 있지 않은가 하는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그 SOS 무료 건강 진단에서 여러분들의 어떤 그 체질 다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화나 홈페이지로 연락을 주시면 여러분들이 바로 진단을 받을 수 있도록 만들어드리겠습니다. 네, 내일은 감각 있는 금요일이 준비되어 있다고 하네요. 여름 인테리어 3탄, 한식 인테리어 준비되어 있다고 합니다. 내일 오전 11시에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